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봉 전에 여러분들 만나뵙는 자리라 긴장이 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감독 김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연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비도 오고 굿인데 이렇게 자리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네로라 하는 배우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그에 대한 각자 느끼신 궁금한 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끝날 즈음에 제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직접 저분께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에서 몇 가지 궁금했던 걸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다들 머릿속에서 영화를 다 본 시점부터 관객분들이 다 머릿속에 지금 다들 각자 퍼즐 맞추기를 막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가장 이야기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사실 시간 순서상으로 다시 한번 맞춰보게 되면 이야기가 누가 먼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막 머리를 좀 굴리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복귀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 살짝 정리를 해볼 테니까 어떤 버전이 맞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원래 연희가 그 사장으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사라진 거니까 이제 사라지기 전에 일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란과 진태가 같이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신현진 배우님의 정가람 배우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연희가 미란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이 미란이가 진태를 죽이고 그다음 연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희가 이때 태영이 옆에서 사라지는 게 이즈음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연희가 미란을 살해하고 네, 잠적을 했죠. 한동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연희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 순정파 태영이 박사장한테 무지막지하게 협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핸드폰은 영원히 사랑한다고 저장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즈음에 중만이 호텔 사우나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구박을 당하고 고난을 헤쳐가는 게 되는데 이때 사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미란이 남편 대신 죽은 사람의 실종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어떻게 봤냐 이런 거 물어본 거고 그랬는데 이제 연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다시 태영이 앞에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잠깐 스톱을 죄송하지만 드렸던 게 제가 말씀하신 데까지 그 태영이 연희가 떠나고 나서 태영이 이제 박 사장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구가 서울의 형사인 명구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희가 찾아오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돈가방을 연희의 돈가방을 빼앗아서 이제 사우나로 도망가죠. 그죠. 사우나로 도망가서 이제 차지하는 듯 했으나 중만이 거기다 이제 사우나에 돈가방을 놔두고 이제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중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돈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중반의 이야기는 이제 또 형사가 찾아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나요? 아니 제가 약간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왜 듣는 저도 헷갈리죠? 사실 더 모자라게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란의 이야기가 가장 앞선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태영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만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영화상에서는 동시간대처럼 이제 구성이 앞부분에 돼 있고 또 그런 페이크들이 느껴지게끔 좀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그런 식으로 시간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시간 순서로 그렸다고 생각하게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돈가방이 진짜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스쳐가는지 그 얽히고 설킨 관계가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화의 주제에 더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에 대해서 각자 감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럼 이 구성의 묘가, 가장 큰 묘가 뭐냐면, 그렇게 보면 시간 순서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연희를 감독님이 중반에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묘수를 주셨죠? 묘수라고까지 해주시니까 좀 네. 묘수 네. 아닌가? 아니, 근데 일단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 각 미란이랑 그 태영이랑 그다음에 중만이 어떻게 보면 짐승이 되어가는 과정을 중반까지는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짐승이 되었을 때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포식자가 이제 연이라는 인물이었고, 그 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각 인물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 후반부의 이제 이야기들은 그런 구조로 이제 설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배우님 나오실 거라는 얘기도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앞에 다른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연희가 어떤 사람인지 막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뒷모습부터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약간 호흡을 멈추고 영화를 보게 되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헉! 뒤를 돌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배우님도 이 영화에서 연희가 등장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연희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서부터 이미 너무 씬도 그렇고 캐릭터도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조금 힘을 빼고서 조금 나른한 느낌으로 보이면 어떨까, 뭔가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게끔, 그래서 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빼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연희는 연희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사실 다른 인물들은 여러 가지 스토리나 그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연희는 사실은 감정보다는 어떤 행동으로 계속 연희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로만 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연희처럼 보일 것 같았었어요. 네. 말을 좀 잇자면 저도 그날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선배님이 그 촬영을 할 때 무술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또 이제 때리는 장면이다 보니까 디렉션을 좀 주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거 병도 처음 만져보시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뭐 병도 이게 설탕병이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되게 이걸 어떻게 무술 감독님한테 시연을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이런 걸 처음 만져보시는 느낌으로 사실은 저는 좀 맨 처음에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레디 액션하고 이제 슛이 딱 들어갔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느낌으로 빡 나온 거예요. 첫 테이크예요? 네, 첫 테이크예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과 저 역시도 그냥 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정적과 저도 그런 어떤 충격이 바로 오케이가 될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관객한테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 컷을 찍고 바로 오케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무섭더라고요. 네, 그 처음 병을 지는 느낌에서 그런 걸 딱 슛이 들어갔을 때 확 돌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정말요. 감독님의 성대모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습다고 생각해요. 우와, 마이크 잡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지 몰랐어요. 그럼 마이크 체질이시구나. 네. 오늘 그럼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인물들이 돈가방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레벨로 표시한다면, 저는 진짜 능력치로만 치면 연희가 정말 말씀하신 최상위 포식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연희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아이템이 다른 인물들은 다 절박함이라면 연희한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을 주고 보여주고 마음을 얻는 기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카멜레온처럼 미란이 앞에서는 미란이가 원하는 사람이 돼주고 태영이 앞에서는 태영이 원하는 사람이 돼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정말 딱 맞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배우님이 그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더 기대를 하면서 막 보게 된 점이었는데 그 연희가 그러면 미란이 앞에서와 태영이 앞에서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시는지.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연희는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기할 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전작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액션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연희는 정말 그냥 쓰여진 그대로로만 해도 연희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기할 때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잘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태영이도 그렇고 미란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즐기면서 촬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맵지평 씨는 제가 얘기해야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게 설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맞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무술 감독님은 사실은 그런 액션을 너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 안 다치는지를 알고 때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맞아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맞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감독님 한번 맞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비교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너무 죄송해서 미안해서 여러 번 가는 것보다는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네, 역시 프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연희라는 캐릭터가 이런 최상위 포식자의 범죄자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명배우가 됐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독님이 연희라는 역할을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아우라를 그냥 가지고 들어온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가 이 연희를 연기함으로써 연희가 누구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배우가 캐릭터를 입듯이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영화에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감독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이죠. 저는 선배님이 캐스팅 되는 순간 그냥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 뒤에 일들은 그냥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대본 리딩을 할 때 선배님의 같이 이제 처음 그 연희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들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굉장히 빼시고 이렇게 나른한 느낌의 그런 어떤 대사 톤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 리딩 때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연희의 어떤 시나리오상에서 너무나 강렬했던 캐릭터였는데 그런 모습을 오히려 선배님이 해석하셨을 때 좀 더 나른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게 더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걸 그 리딩 때 들었을 때 근데 그 해석이 저는 너무나 좋았었고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너무 사실은 찍으면서 섬뜩할 정도로 좋았었죠. 예. 네. 저희도 보면서 섬뜩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있잖아요. 미란이한테 마치 되게 보살펴주는 언니처럼 쭉 나오다가 미란이 이제 기절했다가 일어나면 처음으로 연희가 자기의 어떤 본 모습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저 시나리오를 먼저 읽었어가지고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할까 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저는 되게 거기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되게 힘을 안 들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셨을 것 같은데 연희의 이제 전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렇게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연희에 대해서. 근데 감독님이 어쨌든 살인을 연희는 지금이 처음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었던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희를 보면 저는 예를 들어 사람이 보여지지 않지만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연희는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거고 그리고 연희가 죽지 않았다면 그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계속 쭉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미란한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인 거죠. 뭔가 죄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아무런 것도 잘 못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전기톱을 안 써봤잖아요. 맥주병도 안 써보시고 전기톱도 안 전기톱을 써보시고 써볼 일이 없잖아요. 쓸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 신의 목적은 어쨌든 그 신의 목적은 상어문신이 잘 사람들한테 드러나게끔 써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허벅지에 있는 문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게 썰기 위해서 몸을 약간 틀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어쨌든 이 여자의 목적은 상어 문신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 위함이다였었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썰려고 보니까 이제 몸을 좀 틀어야 되는데 그런 트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연희스러웠나 봐요. 뭔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실용적인 목적에 네.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사실 생각하거나 계획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그냥 현장에서 보여지는 디테일들이 연희스럽게 잘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작업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거는 굉장히 정교하시면서도 본능적인 그 배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안에서 뭔가 돌발 변수가 생겨도 그냥 캐릭터에서 반응이 딱 하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를 들면 그 첫날 선배님의 첫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폐차장에서 이제 이제 차를 맡기고 이제 차 안으로 미란이 타고 있는 차 안으로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햇빛과 어떤 그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그 머리를 딱 쓸어넘기시는 그 느낌이 그냥 선배님의 느낌이 아니라 연희의 느낌으로 딱 쓸어넘기는 느낌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차 안에 딱 들어오셔서 바로 대본에도 없었지만 지문에도 없었지만 그 차에 있는 그걸 딱 내리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지금 영화 장면은 없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장면을 딱 찍을 때 와 이분은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연기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고 그 장면의 상어 문신을 자르는 장면을 찍을 때도 지문에는 없었지만 선배님이 그 미란의 볼을 툭툭 치시면서 그 큰 돈 들어왔을 땐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 되게 센 대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대사를 치시고 이제 그 허벅다리 쪽으로 가셔서 이제 무시무시한 배우들이 처음 저도 사실은
그런 전기톱을 처음 봤었죠 사실. 근데 처음 쥐시는 그 전기톱을 딱 쥐시고 그 몸 이렇게 딱 어느 부위를 썰까라는 잘 한번 썰어봐야지 한번 이런 느낌에 그 딱 몸을 활짝 트시는데 와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진짜. 진짜 연이 진짜 연이 같다라는 느낌을. 예. 그리고 딱 컷하면 이렇게 또 다시 본인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 때 와 진짜 되게 집중력이 그 한 컷을 찍을 때 그 집중력을 확 쏟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을 했죠. 그럼 감독님께서는 배우님과 함께 작업하시면서 주로 들으셨던 감정이 섬뜩함, 무서워서 결국 존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또 정리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존경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존경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우 전도연의 아우라를 입은 캐릭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우님이 아무리 의심스러운 캐릭터고 이렇게 되게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인물이라도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앞에 있으면 내 마음을 자꾸 부어 삶으니까 나도 모르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태영이 앞에 다가와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요리를 해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와 감독님들한테도 다 그런 이미지가 있나 보다. 무례 안에서도 보면 잡채 무치실 때 진짜 와 저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드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와 내가 태영이라도 저 밥상 안 먹고는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감독님들마다 배우님한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구상하실 때 배우님 머릿속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머릿속에. 네. 존경의 마음을 담아야 그것도 존경이 섞였죠.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실 저는 선배님의 물론 최근작도 너무 좋아하지만 과거에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선배님의 드라마 속이든 선배님의 밝은 어떤 그리고 그 애교 섞인 그런 선배님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적인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되게 보고 싶었고 그런 그런 선배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영화 속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는데 선배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 번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이 처음에 그날 오셨을 때 우성 선배님하고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의 장면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도 더 좀 그 상황에서 되게 어색해 하셔서 또 놀라시고 아니 그렇다기보다 어떤 결혼의 관록이신가 생각할 일단 이런 소리인데 방금 뭐라고 하시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막상 또 이것도 슛이 딱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느낌의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딱 하시는 거 보고 존경을 했죠. 또 존경하는 느낌이었다. 아니 근데 그 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정우성 씨랑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다 가다가 어쨌든 보기는 했지만 촬영은 처음인데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연기하는 걸로 처음 만났어요. 네. 근데 너무 이미 상황적으로는 서로에게 익숙한 그리고 너무 태영이를 잘 아는 연이였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되게 애교도 잘 부리고 되게 그렇게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잘 나도 연기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애교를 누군가한테 부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조차도 안 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빤히 이제 정우성 씨가 태영이 보고 있고 제가 그거를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씬을 몇 번 가졌어요. 제가 계속 NG를 냈었어요. 다시 하겠다고. 제가 너무 어색해서.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나타난 연이이기도 하고, 근데 보시는 분들은 그게 연이 어떤 태영이를 또 꼬시기 위한 어떤 그냥 수줍음?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성 씨랑은 되게 짧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씬이 좀 힘들었고 좀 익숙해 갈 무렵에 끝났죠. 왜냐하면 저도 그 태영이란 캐릭터를 이제 시나리오로는 봤지만 정우성 씨가 어떻게 찍는지는 몰랐잖아요. 어떤 캐릭터인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연기를 했을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 태영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연이랑 같이 있을 때 태영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애교라기보단 진짜 딱 배우님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희 안에서 다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놀랐어요. 그 모습을 오랜만에 꺼낸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 보는 저희는 되게 사실 연희가 태영을 오랜만에 만나고 어떻게 보면 도망쳤던 건데 거기서 보이는 어색한 미안함 같은 것도 다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무릎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것도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감정을 읽어내기 재미있는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존경해요. 근데 결국 그래서 돈가방이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냐 이게 이제 영화를 쫓아가는 제1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야 이 자리 이후에 후기에는 다 스포일러 조심해 주시겠지만 우린 영화를 다 본 입장이니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 최상위 포식자 이 안랩의 어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연희가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 같고 또 영화에서 말하는 뭐 상어 얘기나 포식자 얘기 같은 걸 들어도 그렇구나 이러는데 영화의 결말이 그걸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직접 각색도 하셨으니까. 사실 이 영화가 돈가방이 어쩌면 주인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돈가방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돈가방이 어떤 인물들을 이제 스쳐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돈가방이 이제 관객들에게도 어찌 보면 이런 돈가방이 지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돈가방에 얽히는 인간 군상들의 얘기들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네. 중간에 아니죠. 네. 근데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때 그 돈가방이 누군가한테 지어졌을 때 가장 관객들이 안도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사람이라고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선이란 인물, 그 중만의 아내가 돈가방을 지었을 때 그 돈가방이 이제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확한 그 결론은 내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떤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네. 그건 또 감독님이 관객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이시기도 한 거구나. 네,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에게 많은 정리를 요구하시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그렇게 추적 비가 내리잖아요. 분위기에 맞게. 근데 연희가 돈가방을 싹 가져가는 그 순간에는 불이 나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대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떤가요? 불을 내는 건 사실은 불을 낸 거죠, 연희가. 네. 불이 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발화시킨 거는 연희가 낸 거죠. 연희가 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대비를 생각해서 했다라기보단 예, 어떤 상황에 그거에 맞춰서 했다라고 예, 결정을 했죠. 예. 그것도 관객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로 나중에는 딴 데 가서는 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저도 영화를 보고서 볼 때보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화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감독님 얘기를 통해서 저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영화가 끝나고 영화를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데 저희 감독님 반대인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관객분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으신 우리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여성 캐릭터가 연희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연희의 시작이 미란이 같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란이가 연희를 따라하는 점이나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연희에게 마음을 딱 뺏기지 않는 캐릭터는 결국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가 딱 연희의 그런 모든 면을 알아채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그 새 여성 캐릭터가 맺는 관계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영화를 끝나고 나서 정리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그 미란이 점차 연희가 되어가는 과정에 그 얘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미란이의 의상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패턴이 없는 그런 단조로움의 의상을 입고 있다가 점차 이제 패턴이 생겨가고 근데 그게 이제 패턴이 생겨가는 거가 연희의 의상을 보면 또 미란을 만날 때 굉장히 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점차 연희가 되어간다라는 과정을 좀 의상으로 사실은 좀 보여주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희를 그 상업 문신을 새겼을 때는 이제 완전한 어떤 패턴과 이제 심지어 연희의 헤어까지도 따라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연희도 미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순자와 연희와의 관계에서 봤을 땐 재밌는 해석입니다. 저는 재밌는 해석인데 저는 순자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 순자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뭔가 되게 유레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그 캐릭터는 어쨌든 치매인지 아닌지 그런 어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계속 TV만 보고 딴 데를 보지 않거든요. TV만 계속 바라보는 그거에서 뭔가 그런 캐릭터가 그런 딱 어떤 절묘한 순간에 그런 진실을 딱 얘기할 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사실 뭐 이렇게 인물의 어떤 유기관계 그런 쪽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재밌는 해석입니다. 근데 그건 뭐 다른 해석의 어떤 차원인 것 같아서. 칭찬을 드려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전도연 배우님한테는 그런 연희를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연희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다고 소시오패스 같아 보이는 구성이 있긴 하지만 연희가 다른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피고 그렇게 감정으로 대하는 게 100% 거짓 같진 않거든요. 그 미란이한테서 남편한테 맞는 증상을 발견하고 나서 도와주려고 한다든가 하는 건 그 순간 진심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연희가 저 돈가방을 사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감독님이 사실은 대답하셔야 할 것 같긴 어, 한데. 네. 또 많은 관객들의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의도한 부분은 관객한테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던 장면은 사실 노래주점 그 룸 안에서 그 연희하고 이제 미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미란의 뒤에 거울이 있어요. 네, 거울에 사실은 연희의 모습이 비추는데 어찌 보면 포획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란을 가운데 두고 연희 두 마리의 연희가 고치세요, 연극이. 상어라고 생각을 했죠. 포식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희 상어다. 네,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잠깐 녹화 버튼을 꺼주시면 하여튼 그런 느낌의 어떤 이제 이 미란의 모습을 보고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조금 물론 거기서 선배님 저는 되게 진실되게 얘기를 했지만 저라도 훌쩍 넘어갈 근데 것 이제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생길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 과연 이 미란을 잡아먹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 시점으로 그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설정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를 조금 그냥 연희 캐릭터를 조금 붙여서 얘기하면 연희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연민이나 어떤 동요가 아니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아요. 무언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습 혹은 돼야지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은 진짜라고 내가 이 아이한테 하는 것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진심이고 진짜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연희는. 이 상대하고 안에서 생기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네.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네, 그 네. 순간 되는 거구나. 보여줘야 될 모습에 집중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연희를 배우 같은 존재라고 놓고 보면 이게 연기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진심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갑자기 우리 모두 존경하는 그 진심이.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고 되게 곱씹기가 재밌는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극장으로 나서고 나서도 되게 이 영화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매력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하나 둘셋 팔 아프니까 하나 둘셋 하면 바로 이제 손 드시는 걸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거침없으신 감독님께서 어떤 분이 하실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제가 할게요. 하나 둘셋 여기 가운데 계신 네. 겨자색 입으시는 그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커뮤니티에서 진행했던 지기 때 먼저 봤었는데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 뽑혀가지고 오늘 또 보러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개봉하면 또 네, 배우님 뵈러 다니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면은 시작부터 태영이 집안에는 빨간색 밖에서 유흥지점에서 들어오는 빨간 불빛이 계속 들어오고 예를 들어 미란 같은 경우는 주로 노란색 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 노란불 바로 아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많이 쓰셨는데 또 무언가 결심을 하거나 여럿이 모일 때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혼합해서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예를 들어 태영과 붕어가 얘기할 때는 한쪽 편에는 빨간불인데 반대편에는 노란불이 둘 사이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임재용 배우까지 해서 셋이 아파트에 모였을 때는 태영 쪽에는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임재용 배우 쪽에는 흰색 불하고 합쳐져가지고 노란색 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던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깊게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남의 영화 얘기하지. 저도 다시 봐야 되겠네요. 농담이고요. 네. 사실 조명 감독님과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의견을 나눌 때 그 라이팅 디자인을 각 인물마다 좀 다르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점들이 흥미롭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인물마다 좀 다른 라이팅을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연희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리고 태연 같은 경우는 블루, 진태 같은 경우는 보라, 아니면 미랑 같은 경우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주황과 어떤 노랑의 어떤 그런 사이의 어떤 색깔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디자인을 처음에 설계를 크게 했었고, 근데 또 각 인물마다 그 공간들이 사실은 또 그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장르적 어떤 색채들도 각 인물마다 좀 다르게 좀 가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연 같은 경우는 좀 네온 사인에 가장 좀 묻어날 수 있는 왜냐면 태연이 그런 어떤 되게 고독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 네온 사인 안에서 그 집 앞에 있는 그 태연이 모습이 보여질 때 그 또 그런 어떤 계속 변화되는 그런 조명 속에서 되게 불안감이 또 심리적 불안감이 또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차원으로 사실은 조명 디자인들을 좀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강과 노랑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이게 더 강렬히 하셨다고 느껴졌다는 거 보면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차 관람하려고. 제가 하는 때 다시 하면 배우님이 한분 선정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저기 불빛으로 하시는 분.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앉아 계십니다. 예, 저번 주 월요일 날 시사회 보고 이번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이번에 오늘 보니까 그 뉴스들이 아까 전에 뉴스를 언급하셨는데 뉴스들에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의 그 죽음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뉴스가 그 뉴스가 아닌 뉴스가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그것도 그 등장인물에 관련된 뉴스인지 물고기가 죽어서 계속 건져내는데도 계속 죽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등장인물에 관련된 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감독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저 너무 불안해요. 감독님 너무 모르셔가지고 제가 알면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불안불안한 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는 생각이 나시죠? 그럼요. 네. 이게 아마도 두만이랑 연희가 들어왔을 때에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나왔던 뉴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영화 속에 보면 캐릭터 인물들이 붕어, 메기, 그리고 물론 이제 샌드 타이거 상어도 나오고 좀 어항에 있는 느낌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태영의 그 두만을 찾아갈 때도 어떤 그 양어장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속에, 왜냐면 그 물속에 가장 큰 포식자는 상어고 그 상어의 어쨌든 먹잇감들이 있는 느낌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이름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고기들 얘기들을 좀 뉴스로 했을 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런 어떤 발견하는 재미. 네. 예상한 바다. 네, 제가 예상했던 딱. 네. 너무 정답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걸 예상하고 계신 감독님의 세 번째 질문자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네네. 저 가운데 핸드폰 들고 계신 안경 끼신 분 같아요. 정장 입으신 분. 네. 이거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질문하시면 두 분의 친필 사인한 게 보도자료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순자가 연희를 보자마자 약간 악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중만의 아내가 그 배순자가 계속 죽이려고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일부러 감독님이 마지막에 그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그런 거를 일부러 연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영선이 뭐 선한 역인데 관객들에게 약간 악한 감정을 의식을 함께 만들려고 연출하신 건지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긴 했어요. 예. 안 믿으시는 느낌인데. 예, 그런 의도. 왜냐면 사실 저도 진경 선배님을 그 뭐 제작사 대표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사실은 캐스팅을 했던 부분도 그냥 어떤 전형 뭐라 그랬을까 되게 며느리 이렇게 당하는 며느리잖아요. 사실 그 집안에서 어떤 고생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미스테리함을 계속 관객들도 그 영선이라는 인물을 보면서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 손자가 말하는 게 어쩌면 이게 맞는가? 왜냐면 또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좀 이상한 소리 같고 뭐 이렇게 좀 미스테리함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돈가방이 나중에 그 정선한테 지워졌을 때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 영선이 그게 또 미스테리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관객한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감독님한테 계속 질문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대답을 냈는지 궁금해서일까요?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께서 한 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미니언즈 핸드폰 케이스. 저도 영화 2번 봤는데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질문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도연 배우님께서 그 4장에 그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나오세요. 처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처음에 시나리오 검토하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등장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부담감이나 뭐 그런 거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상어 문신을 해주는데요, 연희가 그거를 왜 해줬을까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해주면은 더 그 누군가 뭐 이렇게 살인을 했다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짐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좀 그거에 대해서 문신을 왜 해준 건지 그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배우님, 두 번째 질문은 콕 집어서 감독님께서. 저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돈가방을 탐내는 인간들의 탐욕스러움이 보이는 그냥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대로 흘러간다는 매력이 있었고요.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가 저의 등장이 중간 이유서부터 나온다는 게 저한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힘든 작품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인 인물이나 영화를 보면서 힘들었듯이 사실 저도 저 자신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한다고 했었지만 사실 피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도 시나리오를 바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캐스팅이 잘 안 돼서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저는 캐스팅이 안 돼서 이게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혹은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인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신다고 하셨을 때 연희에 대해서는 불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그 처음 뵀을 때 첫 마디가 이거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본인의 분량을 단 한심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놀랍기도 하면서도 참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앙상블이 되게 중요한 영화다. 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오케스트라 같이 서로가 그 앙상블을 이뤄나가서 합주가 이뤄지면 좋은 영화다라고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눴고 그때 참 감사했어요. 네, 그런 전체적인 거를 왜 대배우시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자리였죠. 예. 존경. 예. 네. 그런 네. 하여튼 질문을 이어서 받자면 네, 상호 문신. 그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객들도 그렇게 그런 순간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연희가 확실하게 미란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묘사들이 더 그 상황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소리 나레이션과 어떻게 보면 그 몸에 미란이 자기 직접 그 새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미란을 확실히 포획한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게 거기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란을 죽이고 나서 그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연희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어떤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다시 손들으시면 감독님께서 네, 저기 그 인형 노란 인형 같으신 네. 김도현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그 기억에 남는 장면 말고 약간 이제 영화 보면서 이 장면 내가 했는데도 너무 재밌다, 이 대사 너무 재밌다 이런 거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거요. 저는 태영하고의 씬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그 연희한테 잡힌 그 호구의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촬영할 때도 즐겼었고 그리고 언론 시사 때 이제 영화를 다 배우들이 처음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 읽을 때는 태영이 캐릭터가 연희 앞에서만 호구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태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호구 중에 삼자체가 호구였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약간 정말 그물 안에 잡혀서 허덕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떤 헛된 꿈을 꾸는 그런 태영이를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네. 갑자기 정성 배우님 모시고 싶네요. 너무 바쁘세요. 네, 아니 진짜 결국은 다 자기 역할에 너무 적격인 배우님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색다른 매력들이 막 튀어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자를 정말 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뒤로 가달라는. 네, 저기 하트? 네, 하트를 그 휴대폰 화면에 네. 해주시면. 네. 우선 질문 기회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일단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도 다 잘 봤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오승욱 감독님 영화 무례한의 김혜경 이후로 주점에서 일하시는 역할을 오랜만에 맡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전두현 배우님의 연기가 무례한에서 정말 멋지고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나리오를 딱 받으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역을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아까 연희라는 인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을 좀 빼고 연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강렬한 연기를 하시기에 살짝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부담은 없었어요. 그 연희의 직업이라던가 연희 어떤 그런 강렬한 캐릭터, 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었었고 오히려 무례한의 해경처럼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뭔가 또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인물이었으면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이 작품은 내가 크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촬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연희가 주는 그런 강렬함조차도 뭔가 그녀가 무섭게 생겨서 혹은 무언가 되게 강압적으로 사람을 지배를 해서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대체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냥 너무 약해 보이는데 사실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 같아서 사실 저는 그것들이 되게 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끔찍한 모습일 수도 있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만약에 정말 되게 뭔가 캐릭터 설정도 굉장히 세긴 하지만 제가 연기적으로 뭔가 힘을 줘서 연예대 더 힘을 줬다면 사실 이 영화는 아까 이게 밸런스, 앙상블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연희가 별로 무서울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너무 무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다른 모습의 연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을 잘 가지고 노는 그리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나는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기한테도 죽을 때도 그 못생긴 개라는 게 매기가 가장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재밌게 촬영했는데 아니 진짜 근데 질문의 답변을 한 번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세상의 포식자인 연희가 매기한테 당해서 죽는 장면이 되게 생각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다. 그 매기가 분명 이 모든 인물들이 돈가방을 쫓으니까 연희를 죽이고 쫓아온 건 돈가방 쫓으러 온 건데 왜 돈가방 안 찾고 갔을까 했을 때 그 말이 너무 머리에 남아서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요. 이런 당황해서 그냥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을 정도로 좀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들려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마지막 한 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자 쓰신. 네, 맨 첫 줄로.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연희랑 태영의 관계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동 배우님께서 연희는 태영을 그냥 아예 호구로만 약간 호구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연희는 어쨌든 태영과 그래도 연인 관계였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를 여쭙고 싶은 게 그 연희가 태영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진짜 철저한 계산으로 탁탁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다가 태영한테 이제 후라이팬 맞고 약간 연희의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연희가 태영 앞에서 조금 긴장을 놨다는 거는 이 인물한테 그냥 조금의 호감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너무 팬입니다. 네, 저는 연희의 진짜 모습은 사실 태영 앞에서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희가 진심으로 태영을 만약에 유일하게 그 영화 속에서 진심이 보였다면 태영에 대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그냥 태영에 대해서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희는. 네. 그래서 후라이팬 맞고 전화를 했을 때 너무 심한 배신감? 근데 그 씬 찍을 때도 되게 서운했었어요. 그 후라이팬을 맞을 때 정우성 씨가 진짜 통쾌했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그런 연희와 태영의 관계를 즐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둘의 관계를. 근데
너무 통쾌해하는 순간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네. 이 영화가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묘하게 태영 편이 되는 태영이 잘 됐으면 좀 호구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할까? 그런 진짜 너무 잘 너무 감사해요. 연희의 참모습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진짜 보니까 영화를 이게 개봉도 전인데 몇 번씩 보신 분들인데다가 너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봉 전에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라서 오늘 한마디 한마디 해주신 게 두 분한테도 되게 오늘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저 다 질문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몇 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뵙기로 하고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씩 청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여기서 개관식을 했을 때 저도 여기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드렸었는데 선배님의 그 어떤 발자취,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진심입니다. 사실 이제 진짜 그 발자취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참 너무나 그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너무 저 되게 감명받았던 되게 너무나 이 어려운 작품들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것들을 정말 이루어 나가셨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다가 제 영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그리고 전도연관의 그 상영을 하게 된 게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관객분들 개봉하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나왔던 질문들과 얘기들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영화를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지점들일 수 있어서 부탁드리지만 어떤 그 스포일러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감독님하고 둘이서 인터뷰해 본 적이 없어요. 저 항상 우성 씨가 말씀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든든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우성 씨 역할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지휘를 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아요. 왜냐면 시작을 감독님도 저도 이것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작에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찍고 나서도 이게 언제쯤 개봉할 수 있을까를 너무나 노심초사 기다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이 되고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꿈만 같다고 했었어요. 이런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신인 감독님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 필모의 한 80% 90% 네, 그랬는데 점점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의 포트폴리오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신인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고 어떤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그 걱정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선생님도 그렇고 정우성 씨도 그렇고 너무 많은 배우들이 믿고서 그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잘 해주길 바랬고 그리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사실은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저는 중간에 들어갔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현장을 즐기고 있어서 어디 두고 보자 이랬었거든요. 진짜 두고 보자 그랬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놀란 건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다 집중하게끔 심지어 내기, 붕어, 뭐 작은 역할이라도 다 집중하게 그 인물을 보여주기가 사실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돈가방 하나에 엮인 여러 인물들을 단 하나도 놓지 않고, 물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 그 인물들을 관객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아, 감독님이 되게 고생 많으셨구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계셔주신 게 정말 꿈만 같고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지푸라기 영화 19일날 개봉하는데 잘 되도록 같이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튼튼한 황금줄이 돼주시기를 믿고 개봉 때까지 이 영화의 스포일러는 지켜주시되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하신 다음에 나가는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